자, 이번엔 이제 조금 더 깊게 후벼 파보는 시간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가 편할 날은 없어요. 네. 매일같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겁나고 지금 일단 트럭 관세는 노출이 됐습니다. 내용 보면은 다 보도가 나왔으니까 모든 국가의 10% 플러스 알파 상호 관세가 발표됐고 우리나라는 25% 부과, 일본은 24%, 중국은 34%, 대만은 32%, 유럽연합은 20%.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 기본 관세는 5일부터 시행,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 이것도 또 안 나오니까 9일까지는 또 협상해보자 이건가요? 자,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센데라는 반응들은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라든지 하는 쪽에서의 반응도 소란스럽고 분주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호들갑을 떴는다. 뭔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노출된 거고 1시간 지금 좀 더 지났잖아요. 네, 있습니다. 개장하고. 자,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먼저 이권희 대표부터 이 관세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보죠. 일단 25%라는 절대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지금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를 우리만 맞는 게 아니고 매를 우리가 혼자만 맞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10%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한테 그 나라들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라고 여겨지는 수치들 그것도 네. 주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50%라고 가정을 하고 25%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주로 올리는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국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업 분야가 가장 많이 겹치는 쪽이 타이완,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네.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은 데는 일본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일본이 24%인데 사실 우리나라 1% 차이라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원화는 약세고 엔화는 상당히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혀 꿀릴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전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일시적으로 좀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의류업체들도 보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이제 주로 OEM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쪽이 오히려 조금 더 타격을 좀 보는 네, 그런 모습. 40%대 관세가 동남아시아 일부, 베트남이나 그렇습니다. 네, 예, 생산 기지들이 인도네시아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영업무역도 그래서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일부 품목들은 여전히 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는 미리 먼저 맞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또 예. 만세도 부르고 우리.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게 발효 일자가 4월 9일이라고 보면 또 협상의 여지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지금 그나마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의약품 관련 쪽은 또 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크게 한번 강하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개별 국가별로 이제 오히려 협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제시해라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요동을 치는 지금 시간에서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지금 선물도 그렇고 주가지수 나스닥 예, 선물이나 맞습니다. S&P 이게 선물이.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5%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이제 협상 과정은 좀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이제 노출된 악재는 이제 소화하는 과정으로 접어들 거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국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관세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량, 절대적인 양 어마운트를 봤을 때의 관세율을 보면은 그리고 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들 리스트로 봤을 때 우리 한 8번째인가? 네, 8번째.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25% 관세는 뭐 이런 말이 표현이 맞진 않아요. 네. 적정하게 하면 맞았다. 이제 대응을 잘 하면은 또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도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부메랑처럼 자기들한테도 돌아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주가 지수가 뭐 오늘 뉴욕의 본장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굉장히 거시기 하락하고 막 여론이 안 좋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그걸 무시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개별 이제 국가마다 뭐 관세를 하겠지만 또 이 부분을 또 카드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을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도 주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뭐 오늘 당장은 오전에는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이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좀 상호관세에 대해서 좀 온건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좀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뉴욕 본장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생각보다 그쵸.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올랐는데 네. 막상 뚜껑 딱 열고 보니까 어휴 생각보다 센데 이렇게 되니까 막 주가지 선물이 시간에 거래해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전산 거래라서 저거 본장 열어봐야지 알아요. 또 유럽 넘어가 봐야지 알고.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관세가 좀 큰데 어떤 엔비디아나 애플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IT 부품주들을 수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주가 반영됐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다른 어떤 대안으로서 이 정책을 또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25%라고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28%, 9%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부담감 이런 부분은 뭐 비교를 하면서 뭐 접근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너무 크게 좀 우려스럽게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좀 환율과 또 연결이 되면서 환율 상승 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거시적으로 이제는 좀 평가를 해도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리스크 요인이 등장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숨죠. 근데 뭐 금값은 최근에 강하고 국내에서도 뭐 하이 레코드 계속 치는 고가를 경신하는데 미국 달러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관세 20% 대비하고 자금 돈을 왕창 풀어. 뭐 국방비도 이제 니네 쪽은 니네가 지켜라고 하니까 뭐 국방 예산도 그렇고 뭐 유럽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미리 방어해 놓으니까 오히려 파고에 대해서 견딜 수 있으니까 유로화가 강세, 달러 약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만약에 강세였으면은 우리는 막 이중으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환율 상승 아까 아침에 개장 때는 조금 반짝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갑니다. 1,465원 1원 10전이 하락하고 있고 내일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로컬 이벤트가 이거 잘 견디면은 확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건희 대표는 그렇죠. 매를 좀 약간 몰아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지금 이번 주에 또 내일 뭐 이 시간쯤 되면 또 발표가 나겠죠.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네. 한 뭐 내일 오전장 끝 무렵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네. 인용이 결과는 아직 된다라- 몰라요. 예, 뭐 그렇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인용이 된다는 가정 하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주들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소두에 브리핑 하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 일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있고요. 트럼프 관세는 지금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관세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앞으로 그러면 협상을 25%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사실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걸 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복 관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25%는 일단은 뭐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10% 플러스 알파 각공받아 지금 내겠는데 보복 관세 보복하면은 더 때릴 거야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자, 일단 관세 얘기는 사실 뭐 들어가봐야 뭐 네, 의미가 어떻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이게 뭐 알든 뭐 어떡할 거야. 우리 각 기업마다 정부가 대응을 뭐 발빠르게 좀 하고 있다고 하니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섹터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견뎌내는 관세에 조금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들이 지금 일단 선제적으로 지금 간단 말이죠. 엔터가 지금 눈에 띄어요. 앞서 8시 코너 때는 방사는 좀 다루시는 것 같던데 자, 오늘은 엔터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무형자산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뭐 기술 뭐 로열티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엔터 산업의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엔터테이너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거기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또 약간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성은 여전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손을 좀 잡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척지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과 그래도 친한 척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중국이 한알령을 이제 발효하고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던 중국의 산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뭐 엔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오픈해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중국의 시장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터는 두 가지죠. 관세에서 자유롭고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엔터사들은 북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느 한쪽에만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한된 시장으로 지금 묶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앨범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빨리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미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실적도 회복될 국면이고 많은 이제 뭐 BTS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가수들이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한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엔터를? 일단은 엔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 관세에서 최대한 수혜주는 아니죠. 뭐 피해주가 아니다라는 설정하에서 엔터주들이 오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 업종이 이렇게 좀 관세도 피하는 이유가 어떤 제품이든 관세 매기는 거는 비교 대상이 좀 있는데 이 엔터 아티스트나 앞서서 이제 얘기하셨듯이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이 관세에서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MD 상품이나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콘서트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관세를 할지 논의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매기는 부분을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업종 자체가 뭐 실적주라기보다도 약간의 좀 인적에 대한 리스크 또 이제 어떤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이 좀 움직이는 게 바로 엔터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이 엔터주들의 몇 개 엔터주들의 수장들의 이런 인적 리스크 또 이제 뭐 내적인 뭐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좀 재료가 안 좋은 건 다 노출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 한알령 해제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엔터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올해 초에 좀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은 좀 있었지만은 네. 뭐 이렇게 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큰다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들을 지금 어떤 그 가장 큰 뭐 최선호주라기보다도 이 현재 분위기에서 포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더 매수 관점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쭉 들어봤는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분위기라면은 뭐 이 회식 자리, 저녁 모임, 그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 것들이 왠지 위축이 되고 스스로한테 뭔가 이런 압박감, 무기야무야 있으실 거예요. 뭐 알게 모르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내일 이제 뭔가 해소가 되고 우리 민족이 흥을 또 좋아하잖아요. 또 뭐 한 잔 뭐 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음주를. 근데 이제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대감은 없지 않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엔터가 우리나라 국내 내수로 돈을 버는 상황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글로벌리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국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극장가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뭐 관객들이 거의 안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연도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콘서트 예, 말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가수분이 공연을 한다고 열었는데 티켓이 판매가 안 돼서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좀 인기가 없으셨나? 아니, 원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예, 그분의 성함을 이례적인데. 예, 성함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 아니 뭐 이번에 GD 같은 경우도 뭐 성황리에 공연하고 그랬던데. 그건 이제 약간 젊은 층이 이제 추종하는 쪽은 괜찮은데 예. 약간 중장년층이 좀 하는 쪽은 여전히 조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 GD는 개인적으로 봐도 예. 멋있더라고요. 예, 저도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뭐 호불호는 다 달라요. 성향 다 예. 다르고.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뭐 GD는 요즘 소속사가 이제 동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상장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가장 큰 엔터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큰 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예, BTS의 복귀죠. 그래서 네. 복귀를 완전체로 지금 하이브. 다시 예, 월드 투어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또 뭐 YG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베이비몬스터를 엄청 키우겠다. 제2의 제2의 또 그 전에 이제 블랙핑크 같이 네.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월드 투어를 잘 하고 있고 성황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스트레이트 키즈 예, 이쪽도 지금 JYP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실적은 JYP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1분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대보다 안 나왔다는 이유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숫자는 JYP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기대감은 지금 하이브가 좀 더 크지 않나.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나온 결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BTS 관련돼서 지금 조금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지금은 좀 하이브 정도를 좀 좋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 네. 이방카 트럼프인가요? 뭐 BTS 팬이라고 뭐 공식적으로 이 아미라는 그 팬클럽에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뭐 기사는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좋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지금 형태로 보면 속지주의인데 우리 땅에서 미국 내 땅에서 돈 버는 거는 세금 다 뭐 면제해주지만 그 외에는 세금을 내야 돼. 이러면은 뭐 하여튼 나중에 엔터도 세금을 뭐 할까 모르겠어요. 소득세.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세금이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벤트적인 것도 있고 이성훈 차장은 엔터 중에서 혹시 탑픽을 정하신다면은 뭐가 왜 어떤 기업? 지금은 저는 하이브가 맞는 또 하이브? 거. 예. 왜냐면은 이제 뉴진스에 대한 네. 이슈. 그러니까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뉴진스 네. 이슈 때문에. 안쓰러워 작년- 죽겠어요, 뉴진스. 네. 작년에도 이제 주가가 어떤 이제 비재무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엔터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뉴진스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하이브의 주가가 좀 많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제 하이브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이제 엔터주들도
여러 지금 아티스트 5세대라고 하지만은 나오지만 하이브가 지금은 기대감이 점점 크고 그리고 뭐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뉴진스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역시 뭐 BTS, 뭐 세븐틴, 어떤 르세라핌 이런 그 아티스트들의 행보에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좀 늘릴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뉴진스가 어떤 그 안에서의 캐파도 있지만 매출에서 10% 가까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뭐 하이브 레이블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이런 이슈가 좀 끝나면 정말 비재무적 리스크가 아니라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 하이브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저는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네. 자, 저는 SM. 네. 내일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 예. 그러니까 또 울려 퍼지기를.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소녀시대를.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또 관세의 우회적인 효과? 수혜는 아닌데 어떤 의미죠? 이게 뭘까요? 미국의 사실 제약바이오는 유럽 업체 기업들이 네. 빅파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향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제약 관세 매기면 미국의 약값이 올라가서 또 안 좋은가? 그러니까 좀 빼줄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다 알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8,000원으로 할 거 미국 가면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공공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부조가 잘 돼 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서 비싼 의료비에도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약값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값까지 올라가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특히 네. 이제 대도시가 아닌 이제 그 지방 쪽에 있는 트럼프의 지지세가 많은 쪽에서는 더 심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 공장들이 아직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좀 유예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빅파마들한테 기술을 수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걸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약을 만들어서 OEM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ODM으로 만들어서 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이게 관세를 피해간다라고 보면 이쪽으로 투심이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런 그 견제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 보면 관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또 다른 이제 회피처로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도 짧게 제약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혹시 선택이 있으시면 집중.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멘토도 그렇고 그 제약바이오도 수혜주는 아니고 피해주는 아니다라는 평가로 지금 접근하는 게 피해주는 아니다. 예, 피해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포트에서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전에 생물보안법이나 뭐 작년에 부결됐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좀 지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뭐 중국 쪽에서의 견제로 인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나 이런 부분을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스위스도 그렇고 일본도 이런 시대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나마 좀 이런 분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이 섹터가 엔터 아니면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서 후보 파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영향권에서 조금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을 좀 찾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